레이저 가공 소개에서 레이저 가공 원리와 활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레이저 커터의 내부 주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우선 램프라고 불리는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기계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램프에서 발생된 레이저 광선은 이속 미러를 통해 굴절되고 헤드 미러에서 다시 수직으로 굴절됩니다. 보통 하나의 램프를 쓰지만 그림과 같이 복수의 레이저 발생 장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헤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속 미러를 통해 들어온 레이저 광원은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포커스 렌즈를 통과하면서 한 점으로 응집됩니다. 이때 이 점에서 강한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그곳에 재료를 위치시키면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VLS 6.60 레이저 커터는 CO2 레이저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금속 재료 위에 2차원의 디자인을 새기거나 절단할 수 있습니다. 비금속 재료의 예로는 플라스틱, 나무, 종이, 스티로폼, 고무, 가죽 등이 있습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가죽, 천, 실크 등의 원단 소재를 절단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특수 소재를 레이저로 가공하여 독특한 컨셉의 네임카드, 명패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하드보드, 아크릴, 베스우드 등의 모형 재료를 절단하여 사이트 모형, 건축 및 도시 설계 모형 등의 스케일 모델을 제작합니다. 인테리어 분야에서는 비교적 두꺼운 목재, 비금속 건축 자재 등을 커팅해서 다양한 디자인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액세서리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아크릴, 원목 등을 가공해서 목걸이, 귀걸이, 유아교육 소품,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작 과정에서 2D 소프트웨어, 컨트롤 패널 설정, 기기 사용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상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디지털 가공 및 조형 기기 사용을 위한 세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가공 작업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이 파일을 기기가 읽을 수 있도록 하는 G코드 변환 소프트웨어 작업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을 위한 기기 조작을 통해 작업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부가 설명을 드리면 G코드란 위치 및 이동 좌표들로 이루어진 G코드와 기계 명령어인 M코드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이고, G코드 변환 소프트웨어란 디자인 형상 파일을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코드, 즉 제너럴 코드라고 불리는 텍스트 파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시를 보시면 G로 시작하는 화면의 좌표는 기계의 이동 및 위치 정보이고, M으로 시작하는 좌표는 레이저의 온오프, 원점 이동 등의 기계적 명령을 수행하는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설계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 레이저 커터가 채택하는 벡터와 레스터라고 불리는
두 가지 가공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벡터는 재료의 절단 시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레이저 가공에서 윤곽선과 모양을 자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벡터란 단어 자체는 본질적으로 선을 의미하는 기하학 수식입니다. 따라서 절단 프로세스는 선을 인식하여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다른 크기 또는 방향으로 수정되면 수식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미지의 핵심 속성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벡터 이미지는 많은 컴퓨터 지원 설계 및 제조 응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레스터는 인쇄 프린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미지 기반의 레이저 조각 과정을 수행합니다. 특정 색상값이 할당된 픽셀이라는 작은 점들로 구성되고 이 유형의 이미지 해상도는 인치당 도트수 또는 인치당 픽셀 수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레스터 이미지는 해상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크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미지의 품질이 영향을 받지만 사진 이미지나 세부적인 이미지, 특수효과 및 음영의 경우 레스터 그래픽은 선으로 구성된 벡터 이미지가 제공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레스터 이미지는 예술 및 공예 분야의 복합적 디자인과 디테일 작업 시 사용됩니다. 가공할 파일을 담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USB를 꼽고 준비해온 파일을 바탕화면에 드래그합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템플릿을 열어줍니다. 파일 템플릿은 가공 레이어 설정표, 테스트 파일, 작업 베드, 테스트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공 레이어 설정표는 준비해온 파일의 레이어 설정을 가공 방식에 따라 수정할 수 있게 색상별로 구분해 놓은 템플릿입니다. 테스트 파일은 가공 전 테스트를 위한 파일입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레스터 영역 색임, 벡터선 색임, 벡터선 자름으로 가공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진하고 연한 정도에 따라 1, 2로 구분됩니다. 작업 베드는 실제 레이저 커팅기 베드 크기에 맞춰 설정해 놓은 공간입니다. 베드 크기를 참고해서 도안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작업은 실제 작업 시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예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로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있는 레이저 파일 사용자라고 적힌 폴더를 열면 재료 수치표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줍니다. 재료 수치표 파일은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재료인 페이퍼, 우드,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파워, 스피드, PPI 설정 값을 적어둔 표입니다. 만약 재료 수치표에 준비해온 재료가 이미 있다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재료의 종류와 두께가 같더라도 재료의 상태에 따라 결과물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공 전에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으로 돌아와서 테스트 파일을 선택 후 Alt 키를 누른 채로 작업 베드에 옮깁니다. Ctrl P 키를 눌러 인쇄창을 열어줍니다. 설정을 누르고 기본 설정을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파워, 스피드, PPI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 재료 수치표 파일을 참고해서 수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수치값을 입력해주고 나서 세트 버튼을 눌러야 수치값이 저장되니 꼭 다음과 같이 세트 버튼을 누르고 나서 다른 색에 대한 수치값 설정을 해주세요. 모든 수치를 다 적었으면 어플라이 버튼을 누르고
OK 버튼을 누른 후에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인쇄 버튼을 누르면 유니버설 레이저 컨트롤 패널로 파일이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로케이트 뷰를 이용해서 파일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때 왼쪽 위 상단에 파일을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료를 낭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포커스 뷰를 이용해서 실제 레이저 가공 영역의 시작점과 끝점을 확인합니다. 포커스 뷰를 찍는 것에 따라 레이저 헤드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티메이트 뷰를 눌러 가공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제 시작을 누르면 가공이 시작됩니다. 가공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테스트 작업 후에 자신의 작업물에 맞는 설정 값을 확인했으면 이제 가공할 도안을 가져옵니다. 도안을 작업 베드에 복사합니다. 그럼 이제 가공 레이어 설정표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I를 누르면 아이드로퍼 툴로 커서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작동되지 않는 분은 한영키를 확인해 주세요. 테스트 결과를 보고 나서 초록색 레이어의 색인 값이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레이어에 벡터 선색임 1 설정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선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이 다음과 같이 초록선으로 벡터 색임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고 다른 색의 설정 값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다른 색깔을 선택해서 해당 레이어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레이어에 레스터 영역 색이기를 적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I를 누르고 나서 레스터 영역 색임에 해당하는 선을 선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벡터 선 자르기를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I를 누르고 나서 이 선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유니버설 레이저 컨트롤 패널로 파일을 이동하기 전에 해야 할 세팅을 완료했습니다. 테스트 파일과 마찬가지로 컨트롤 P 키를 눌러 인쇄창을 열고 인쇄를 눌러 유니버설 레이저 컨트롤 패널로 파일을 이동시킵니다. 릴로케이트 뷰 툴로 위치를 잡고 포커스 뷰 툴을 이용해 레이저 가공의 시작점과 끝점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가공을 시작합니다. 가공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세요. 완성되었습니다.